쏟아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이제는 진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로로 우리가 그냥 충분히 해석. 아니 자기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 안 하면 자기가 받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MB를 위해서 MB는 자기를 전혀 뭐 인정을 안 해주고 개무시하는 건데 그걸 자기가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뭐 의원님 뭐 지금 뭐 말씀처럼 김 전 실장이 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뭐 소상하게 진술을 하는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후폭풍으로 김은옥 여사의 명품 구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로 가서 이제 박홍근 의원의 주장처럼 뭐 명품을 3, 4천만 원짜리 구입했다 이런 것과는 정전 의원님이 MB 정부 시절에 그때 보셨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법적으로 아마 좀 위험할 거예요.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MB 측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소할 만하죠. 그거는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MB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뭐 정체가요? 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파일을 공개한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그렇다고 또 파일을 공개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별 효과도 없을 건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다 묻혀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꺼낸다고 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설사 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막판에 오니까 그렇게 이제 막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대통령답게 의연하게 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정 의원님 그럼 저희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자 보면 이제 상황을 바꾸기는 좀 어렵게 됐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검찰 포토라인에서 조만간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권이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권력이 그렇게 목표를 하는데 뭐 못 말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보복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 정치보복에 대한 정치보복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정치보복, 그러니까 이게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인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대통령은 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들었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은 소총을 든 건데 그걸 같이 대응을 하면은 같은 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분노했다는 거는 대통령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해라 그러면 그걸 분노를 합니까? 문 대통령의 어제 그 초강경 대응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군요. 같은 급으로 내려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유중 전 실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김유중 전 실장 얘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 특별 사면 뭐 그걸 기대했었는데 뭐 배신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게요. 이 김희중 실장이 지금 정도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한테 뭐 이렇게 척을 지고 뭐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냥 순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언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뭐 출근도 안 하고 버티다가 또 주변에서 좀 이렇게 뭐 다리를 놔주고 좀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또 와서 출근하고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이 또 대하면서 지내고 한 것이 이제 출소 이후에는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들이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희중 실장은 성격이 또 이렇게 넉살 좋은 성격이 절대 아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12년 7월에 저축은행에서의 돈 받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두 사람만의 특별한 한 20년의
관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사면은 2013년 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뭐 그 측근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었죠. 예. 근데 이 1월에 사면이 있을 때는 12월부터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사면이 뭐 하루아침에 그 사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부터 상신이 올라오고 이런 쭉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김희중 전 실장이 당시에는 법무부에서 이제 그 사면 절차를 진행할 때 그 확정이 안 됐어요. 형이 확정이 안 돼서 이 사면 대상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사면 대상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기 때문에 뭐 예. 그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면을 바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해줬다? 그런 보도는 그 전후 관계가 그 절차상 잘못된 보도입니다. 정돈 전 의원 얘기 하나 정리를 하자면 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품은 솔직히 좀 너무 나갔고 본인이 봐도 MB 영부인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김희중 전 실장 빈소에 MB 정부 측 인사들이 하나도 찾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이재호 의원이 반박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 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상가 얘기도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김희중 실장이 이제 구속돼 있다가 이제 그 특별 휴가를 받고 나온 거였는데,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사람들은 다 조문을 했고요. 예. 다 뭐 이렇게 또 벽을 듣고 쌓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후에 또 만기 출소해서는 또 뭐 그 그렇군요. 지근거리 있던 사람들도 알고요. 이게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차원 숲이 있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박홍근 의원이나 이 문제에서 명품백으로 이제 몰고 가는 심리적 기전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지만, 예. 이게 지금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성명서와 분노로 좀 크게 충돌하는 국면에서 기본적으로 뭐 명품백 근거가 불확실한 이런 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MB를 망신 주게 한다면, 이 사안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 아젠다가 뭐죠? 적폐청산 아닙니까? 예. 그 적폐청산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는데, 상황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면 MB가 얘기하듯이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스스로가 걸려 들어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분노, 그다음에 여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명품백 문제는 이 드리블 자체가 전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국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MB가 국민적 지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거와 무관하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검찰에 소환한다는 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가져올 우리 국익 전체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뭐 단순히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망신 중으로서 뭐 쾌감을 넣는다라고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 측면을 민주당 의원들도 좀 깊게 생각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는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 돌아와 보면 말씀처럼 3분 성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꽝 하고 부딪혔잖아요. 이 분노 발언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좀 숨어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정두원 전 의원도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억울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은 많겠지만, 본인의 입장을 일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사건건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에 밀려가거나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지금 현재 검찰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더 수사가 진행되는지, 또 본인들이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 검찰의 칼날이 겨녀오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뭐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성명서 발표할 때 세부적인 어떤 혐의와 관련돼서 또 의혹과 관련돼서는 일절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혐의를 소명했다가 나중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그 얘기를 했다가 그게 오히려 나중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응을 전혀 안 하진 않을 거고, 어떤 상황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 대응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돈 전 의원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다음 주제 그럼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이제는 진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로로 우리가 그냥 충분히 해석. 아니 자기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 안 하면 자기가 받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MB를 위해서 MB는 자기를 전혀 뭐 인정을 안 해주고 개무시하는 건데 그걸 자기가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뭐 의원님 뭐 지금 뭐 말씀처럼 김 전 실장이 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뭐 소상하게 진술을 하는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후폭풍으로 김은옥 여사의 명품 구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로 가서 이제 박홍근 의원의 주장처럼 뭐 명품을 3,4천만 원짜리 구입했다 이런 것과는 정 전 의원님이 MB 정부 시절에 그때 보셨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법적으로 아마 좀 위험할 거예요.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MB 측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소할 만하죠. 그거는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MB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뭐 정체가요? 저도 모르죠. 근데 관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사면은 2013년 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뭐 그 측근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었죠. 근데 이 1월에 사면이 있을 때는 12월부터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사면이 뭐 하루아침에 그 사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부터 상신이 올라오고 이런 쭉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김희중 전 실장이 당시에는 법무부에서 이제 그 사면 절차를 진행할 때 그 확정이 안 됐어요. 형이 확정이 안 돼서 이 사면 대상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사면 대상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기 때문에 뭐 그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면을 바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해줬다? 그런 보도는 그 전후 관계가 그 절차상 잘못된 보도입니다. 정돈 전 의원 얘기 하나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품은 솔직히 좀 너무 나갔고 본인이 봐도 MB 영부인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김희중 전 실장 빈소에 MB 정부 측 인사들이 하나도 찾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이재호 의원이 반박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 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상가 얘기도 그 당시에 이제 이 김희중 실 어쨌든 파일을 공개한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그렇다고 또 파일을 공개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별 효과도 없을 건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다 묻혀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꺼낸다고 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설사 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막판에 오니까 그렇게 이제 막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대통령답게 의연하게 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정 의원님 그럼 저희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자 보면 이제 상황을 바꾸기는 좀 어렵게 됐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검찰 포토라인에서 조만간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권이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권력이 그렇게 목표를 하는데 뭐 못 말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보복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 정치보복에 대한 정치보복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정치 보복, 그러니까 이게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인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대통령은 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들었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은 소총을 든 건데 그걸 같이 대응을 하면은 같은 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분노했다는 거는 대통령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해라 그러면 되지 뭘 분노를 합니까? 문 대통령의 어제 그 초강경 대응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군요. 이게 같은 급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희중 전 실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김희중 전 실장 얘기도 있고.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 특별 사면 뭐 그걸 기대했었는데 뭐 배신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데 예.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게요. 이 김희중 실장이 그 지금 정도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한테 뭐 이렇게 척을 지고 뭐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냥 순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언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뭐 출근도 안 하고 버티다가 또 주변에서 좀 이렇게 뭐 다리를 놔주고 좀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또 와서 출근하고 예.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이 또 대하면서 지내고 한 것이 이제 출소 이후에는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들이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희중 실장은 성격이 또 이렇게 넉살 좋은 성격이 절대 아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12년 7월에 저축은행에서의 돈 받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두 사람만의 특별한 한 20년의 이제 구속되어 있다가 이제 그 특별 휴가를 받고 나온 거였는데,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조문을 했고요. 예. 다 뭐 이렇게 벽을 듣고 쌓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후에 또 만기 출소해서는 또 뭐 그 그렇군요. 징벌이 있던 사람들도 알고요. 예,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차원 숲이 있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박홍근 의원이나 이 문제에서 명품백으로 이제 몰고 가는 심리적 기전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지만 예. 이게 지금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성명서와 분노로 좀 크게 충돌하는 국면에서 기본적으로 뭐 명품백 근거가 불확실한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MB를 망신 주게 한다면 이 사안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 아젠다가 뭐죠? 적폐청산 아닙니까? 예. 그 적폐청산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는데 상황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면 MB가 얘기하듯이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스스로가 걸려 들어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분노 그다음에 여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명품백 문제는 이 드리블 자체가 전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국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MB가 국민적 지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거와 무관하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검찰에 소환한다는 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가져올 우리 국익 전체와도 또 한번